황혼의 그늘 창밖은 부산 해운대의 가을 햇살로 눈부셨지만 박경자 할머니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73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빛바랜 결혼사진 속 젊은 날의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경자 할머니에게 깊은 주름과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만을 새겨놓았다. 자식들은 모두 재살기 바빴다. 명절이나 생일, 의례적인 전화 한 통이 그들이 보내는 관심의 전부였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바빠서? 그 말끝을 흐리는 자식들의 목소리 뒤에는 늘 정막만이 남았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벗인 듯 경자 할머니는 오늘도 의미 없이 채널만 돌리고 있었다. 소파 한쪽에 아무렇게나 놓인 뜨개질감은 시작만 해놓고 잊힌 지 오래였다. 문득 며칠 전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본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전단지가 떠올랐다.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세요라는 문구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잡아끌었다. 젊은이들처럼 무언가를 배우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을까. 경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 복지관 문을 두드렸다. 강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물론 손가락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화면과 복잡해 보이는 아이콘들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강사의 친절한 설명과 옆자리 할머니들과의 웃음 속에서 경자 할머니는 조금씩 스마트폰과 가까워졌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된 SNS 계정을 만들었을 때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얼마 전 복지관 봄나들이에서 찍은 어색하지만 환하게 웃는 자신의 사진을 골랐다. 친구를 찾아보세요라는 알림. 무엇에 홀린 듯 추천 목록에 뜬 몇몇 사람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친구 신청 버튼을 눌렀다. 그 작은 행동이 자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스마트폰이 낯선 알림음과 함께 반짝였다. 다니엘 정이라는 이름이었다. 친구 신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경자 여사님. 부족한 저의 친구 신청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는 다니엘 정이라고 합니다. 여사님의 프로필 사진 속 온화한 미소가 참 따뜻해 보여 용기를 내었습니다. 유창하진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감 있고 예의 바른 한국어였다. 경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내려갔다. 반갑습니다. 다니엘 정 선생님. 저야말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렘과 어색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다니엘 정은 경자 할머니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처럼 스며들었다. 매일 아침이면 경자씨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라는 다정한 인사로 하루를 열어주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다. 그는 경자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깊이 공감해 주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 노래나 아름다운 시 구절을 보내주기도 했고 세계 각국의 멋진 풍경 사진을 공유하며 할머니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경자 할머니는 다니엘에게 젊은 시절 국어교사였던 남편과 문학을 논하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소소한 행복과 어려움, 그리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의 깊은 상실감까지 그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다니엘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었다. 그 역시 아내와 사별한 아픔이 있으며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자신 또한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경자 씨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은 제게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경자 할머니의 공허한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어느덧 할머니는 다니엘을 정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와의 대화를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그의 프로필 사진,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년 신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어쩌면 이것이 황혼역에 찾아온 마지막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다. 그녀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의 감정이 무르익어갈 무렵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갑작스러운 통관 문제로 자금이 묶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경자 씨.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럼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 당신 곁에서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주 잠시만 제게 힘을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물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함께 경자 할머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묻어나는 듯했다. 경자 할머니는 평생 누구에게 돈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었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듯한 그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며칠 밤을 고민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계산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다니엘의 다정한 얼굴과 따뜻했던 말들을 떠올리면 그런 의심은 봄눈 녹듯 사라졌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이자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비상금 통장을 해지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해 송금하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가슴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세차게 요동쳤다. 괜찮을 거야. 정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 돈으로 그가 성공하고 내 곁으로 온다면 그걸로 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합리화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다니엘의 태도는 더욱 다정해졌다. 그는 매일같이 감사의 말을 전하며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경자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다른 위기를 호소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하나뿐인 딸아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비가 없으면 아이가 위험합니다. 경자 씨, 제발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딸의 사고 소식에 경자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자식을 키워본 어미로서 그의 고통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또다시 남은 돈을 긁어모아 그에게 보냈다. 그 후로도 다니엘의 요구는 끝없이 이어졌다.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당신을 만나러 갈 비행기 표를 예매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세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의 종류만 바뀔 뿐 그의 레퍼토리는 비슷했다. 그때마다 그는 눈물과 사랑의 언어로 경자 할머니의 동정심과 모성애를 교묘하게 자극했다. 경자 할머니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통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니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잠겨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오직 다니엘이라는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그가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뿐이었다. 가끔 집에 들르는 손녀 지미는 할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보다 부쩍 수척해진 얼굴, 밤늦도록 휴대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는 기색. 할머니,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을 때마다 경자 할머니는 아무 일 없다. 다 괜찮다. 나이 탓이겠지. 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때로는 다 큰 손녀가 뭘 그리 걱정이 많으냐 하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지민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고 답답했지만 차마 더 깊이 캐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예감만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할머니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낮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고, 지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다. 할머니의 통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금액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경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이었다. 다니엘은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이제 경자 할머니와 함께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경자 씨, 드디어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아담한 집을 하나 계약하려고 합니다. 당신과 함께 따뜻한 보금자리를 꾸미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계약금 마지막 잔금이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날아갈 겁니다. 평생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희망에 차 있었다.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하다시피 한 경자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다니엘의 간절한 약속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유일한 재산이자 젊은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상가 건물을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알리지 못하고 혼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매수자를 알아보았다. 상가 건물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계약금이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되던 날 경자 할머니는 만감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보낸다는 상실감에 가슴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돈으로 다니엘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경자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은행으로 향했다.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다니엘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려던 찰나였다. 마침 그날 지민이 할머니 댁에 들렀다가 우연히 할머니가 부동산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황급히 숨기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네, 정 선생님. 오늘 잔금 들어오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우리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라고 속삭이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다니엘 정이라는 이름, 거액의 돈, 그리고 함께 살 집 이야기.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지민의 머릿속에 끔찍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민은 곧바로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다니엘 정 국제 로맨스 스캠, 해외 사업가 사칭 사기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가 가끔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버젓이 사기꾼 명단에 올라와 있었고 그가 사용했던 수법들, 사업 자금 부족, 가족의 병원비, 한국 방문 약속 등 할머니가 겪었던 일들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지민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출력한 지민은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은행에서 막 돈을 찾아 나오려던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지민은 울먹이며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처음에는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어서 비켜라 라며 완강히 버티던 할머니도 지민이 내미는 차가운 증자료들과 눈물 어린 호소 앞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 선생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할머니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경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은행 앞 그녀의 울음소리는 봄날의 햇살 아래 처절하게 흩어졌다.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경자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몸져 누웠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낱 사기꾼의 농간에 송두리째 부정당한 듯한 절망감, 그리고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밤새도록 눈물만 흘렸다. 내가 어떻게 그런 천하의 사기꾼에게 이 늙은이가 주책을 부린 탓이야. 자식들 볼 낯이 없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흐느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그녀의 깊은 한숨만이 가득 찼다. 지민은 그런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처음 며칠은 할머니의 슬픔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를 다독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순수하게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민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창피해서 아무데도 못 간다며 고개를 젓던 할머니도 지민의 진심 어린 격려와 끈질긴 설득에 결국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다. 젊은 경찰관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세세하게 털어놓는 것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설 때 봄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살아나는 듯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더디게만 흘러갔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 또한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조금씩 할머니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어느 날 지민은 할머니에게 동네 복지관의 시창작 교실에 함께 나가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할머니도 손녀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졌거나 혹은 다른 사연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다른 노인들을 만났다. 서툰 솜씨로나마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할머니는 아주 조금씩 세상과